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마치 궁전처럼 웅장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인 이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컸다. 서울 시내 대형 전시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 각종 예술품들로 가득했다. 유나는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단정히 차려입고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다. 이 작품은 누구 작품인가요? 19세기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가 모네의 작품입니다. 빛의 변화에 따른 색채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에요.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돌아보니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편안한 느낌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와, 정말 해박하시네요. 미술사 전공이신가요? 유나는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공부한 거예요. 손님께서는? 김현우입니다. 저도 그림을 좋아해서 자주 이런 전시회에 와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른 작품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시장을 함께 돌아다녔다. 대화가 끊어질 틈이 없었다. 평소에 어떤 화가를 좋아하세요? 현우가 물었다. 저는 고흐요. 그의 삶이 불행했지만 그림만큼은 정말 열정적이고 아름다워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게 존경스러워요. 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죠. 그래도 그게 진짜 삶이 아닐까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 말이에요. 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맞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전시장 관리자가 다가왔다. 유나 씨,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아, 네. 죄송해요. 유나는 현우를 향해 말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잠깐요. 현우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미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 유나가 명함을 받고 놀랐다. 이거.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놀라셨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미술을 좋아하는. 한강 다리 아래 작은 카페. 저녁 무렵 현우와 유나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말 이래도 괜찮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이랑.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자꾸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세요? 유나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당신은?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 가문 말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게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져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 만나야 할 사람들,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도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게? 현우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씨와 있을 때만큼은 제가 진짜 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김현우가 아니라 그냥 현우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정말 힘드셨거든요. 유나 씨.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꿈을 꿔도 되는 건지.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꿈을 꿀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유나 씨를 사랑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현우 씨. 이 말이 너무 빠른 건 아니겠지만 정말이에요.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았다. 김현우 집안의 거대한 저택 응접실. 현우의 아버지 김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현우가 들어왔다. 현우야,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현우는 불안하게 물었다. 내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박유나라고 했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머니 혼자 키웠다고. 현우가 화를 냈다. 아버지, 사람을 조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조사? 이 정도는 조사도 아니다. 현우야, 너는 이 가문의 후계자야.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 가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김 회장이 비웃었다. 내 살?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가문의 일부였다. 그리고 서린이와의 약혼은 이미 정해진 일이야. 현우가 충격받아 물었다. 서린이요? 정서린 말입니까? 정 회장님의 딸이다. 명문가끼리의 결합, 그것이 너의 의무다. 저는 서린 누나를 여동생처럼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김 회장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은 사치다. 내가 그 여자를 계속 만난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금방 문 닫을 수 있다. 현우는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다. 카페에서 유나가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가 들어왔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현우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현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유나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나가 충격받아 물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현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현우가 일어나려 하자 유나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현우 씨, 정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현우는 괴로워하며 말했다. 유나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서둘러 카페를 나갔다. 유나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다. 대학교 캠퍼스. 유나가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정서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유나 맞죠? 유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정서린이에요. 현우의 약혼녀가 될 사람. 유나가 충격을 받았다. 서린이 차갑게 말했다. 놀랐나요? 몰랐겠지만 현우와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사이예요. 가문끼리 약속한 거죠. 그럼 왜 현우 씨는? 서린이 비웃었다. 남자들이 다 그렇죠. 잠깐의 일탈을 즐기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중 하나고요. 유나가 분노하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서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현우가 당신을 진짜 사랑했다면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까요? 그건 아버지한테 혼났겠죠. 그리고 협박도 당했을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유나는 힘없이 벤치에 앉았다. 서린도 앉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현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도록 정해진 거예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저한테 이런 말을?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다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린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당신 아버지 말이에요. 정말 사업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나요? 유나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20년 전 현우 아버지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예요. 유나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당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거죠. 현우 집안과 당신 집안은 이미 20년 전부터 얽혀 있었어요. 유나의 집. 작고 낡은 원룸에서 유나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유나야,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유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무 오래된 일이야. 내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셨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나요?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가 울먹였다. 어머니, 사고였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의심스러워. 하지만 증거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니? 유나가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현우였다. 유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한강공원 밤. 현우와 유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많이 지쳐 보였다. 설인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현우가 말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일까지도. 현우가 괴로워하며 말했다. 유나 씨, 현우 씨는 알고 있었나요? 최근에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현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부인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리 정말 끝인가요? 유나가 물었다.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유나 씨와 있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불가능하죠.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떠나면 안 될까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안 돼요. 그럼 현우 씨만 불행해져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저도 결국 다치게 될 거예요. 유나 씨. 유나가 일어서며 말했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유나가 걸어갔다. 현우가 뒤에서 불렀다. 유나 씨, 유나 씨. 하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6개월 후, 김현우 집안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화려한 약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현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공허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설인이 말했다. 현우야, 준비됐어? 네. 현우가 멍하게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서로 상처는 주지 말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문득 현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현우 씨의 행복을 빌어요. 마이너스 유나. 현우가 충격을 받았다. 잠깐. 저 전화 좀. 현우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 씨, 지금 어디예요? 공항에서 유나가 대답했다. 현우 씨, 축하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프랑스요. 미술 공부하러. 장학금을 받았어요. 유나 씨, 기다려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안 돼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현우가 절규하며 말했다. 안 돼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현우는 약혼식장을 뛰쳐나왔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현우야, 어디 가는 거야? 김 회장이 소리쳤다. 현우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공항에서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멀리서 유나가 출국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유나 씨, 유나 씨. 유나가 돌아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현우 씨, 왜 여기에? 현우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함께 가요. 뭐라고요? 저도 함께 가요. 모든 걸 버리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안 돼요. 당신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현우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도 의미가 없어요. 유나 씨, 저와 함께 가요. 잠시 망설이던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1년 후, 파리의 작은 아틀리에에서 유나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현우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늘 그림은 어때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완벽해요.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유나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현우 씨는요? 현우가 유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아름다운 석양이 보였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사람들만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